지금 할 내용은 에피다임 유니버스 NIUL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우리 에피다임에서 취급하는 상품들 이런 개념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예요. 그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캐시 바디유 라이프 인슈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캐시 바디유 라이프 인슈런스란 소리는 뭐냐면 팔리시 홀더, 그러니까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료를 생명보험 회사에다 내겠죠. 그럼 생명보험 회사에다 돈을 내면 그 낸 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빠지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보험회사로 들어가겠죠. 그 뭐 cost of insurance랄지 miscellaneous fees, 뭐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뭐 front end sales charge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쭉 빼요. 그걸 빼고 남은 돈은 이제 캐시 발류에서 자라게 되죠. 그럼 캐시 발류가 자라는 돈에서 사실은 돈을 꺼내 쓸 수도 있고 그 돈을 거기다 남겨놓을 수도 있고 캐시 발류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소리냐면은 젊은 때는 보험 비용이 작으니까 돈을 내게 해서 돈 그 남은 돈을 그 캐시 발류에 쌓이게 해서 나중에 나이를 먹게 되면 보험 비용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비싸진 비용을 이 캐시 발류에서 충당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걸 꼭 생명보험 뒤에 가서 생명보험 그 유지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 가지로 세금 혜택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캐시밸류를 가지고 세이빙스 어카운트 같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캐시밸류에서 돈을 policyholder can withdraw money if enough interest has accumulated.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캐시밸류에 이자가 쌓이니까 그 이자하고 원금하고 쌓인 거를 필요하면 꺼내 쓰게 되는 거죠. 꺼내 쓰는 가장 큰 쓸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생명보험을 유지시킬 수 있는 돈은 남겨놓고 쓰셔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계산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했죠. 그걸 꺼내게 되면 무슨 저희가 되냐면 원금을 먼저 꺼낼 수도 있고, 그럼 원금은 세금 낸 돈이니까 세금 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자를 뒤늦게 꺼내는데 이자를 바로 꺼내지 않고 이자를 융자의 형태로 꺼내게 돼요. 융자의 형태로 꺼내게 되니까 또 세금이 없어요. 제일 제가 많이 사용하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집을 샀는데 집에서 돈이 필요하면 집을 팔 수도 있고 팔게 되면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캐피털 게인 텍스를 안 내고 돈을 꺼내려면 집을 상대로 혹은 부동산을 상대로 해서 재융자를 해가지고 돈을 꺼내겠으면 그 꺼내 쓴 돈은 캐피털 게인 텍스를 안 내잖아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생명보험을 담보로 해서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이자를 계산해 보면 사실 대부분 이자는 거의 내지도 않고 어떻게 일종의 돈 세탁이에요. 근데 합법적인 거죠. 아무 법적으로 확자가 없는. 그래서 그 돈을 꺼내 쓸 수도 있고 죽으면 죽는 대로 돈 나오고 아프면 또 아픈 대로 돈 나오고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저기를 했을 때는 어떤 배경이냐면 우선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그러면 유니버설 라이프란 소리는 플렉서블 프리미엄입니다. 플렉서블 프리미엄. 그러니까 보험료를 얼마를 낼지를 누가 결정하냐면 손님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결정을 한다는 소리는 보험이 유지되지 않을 액수를 내면 그것도 손님 책임이란 소리예요. 홀라이프는 손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결정을 해주잖아요. 터미인슈런스도 보험회사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액수만큼 안 집어넣으면 보험이 말소되는 거예요. 해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니버설 라이프는 손님이 결정을 해요. 플렉서블 프리미엄이니까 어느 한도 내에서 보험이 유지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손님이 돈을 집어넣으니까 이 굉장히 플렉서블한 거죠. 그래서 플렉서블 프리미엄. 그래서 예전에는 유니버설 라이프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플렉서블 프리미엄 홀 라이프 컨트랙이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홀 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거기서 해소를 했죠. 그럼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는 뭐냐면 그 일반적인 유니버설 라이프는 그 내가 그 비용 보험 비용 말고 엑스트라로 넣은 돈에 대해서 이 캐시 발류에 대해서 이자를 누가 줬냐면 보험회사에서 결정을 해서 줬었어요. 유니버설 라이프는.
근데 인덱스가 들어가고 나면 손님이 원하는 액수만큼은 전액일 수도 있는 거죠. 인덱스 어카운트로 돈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덱스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인덱스 어카운트로 들어가게 되니까 인덱스 옵션으로 들어가니까 손님의 이자율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예전에 그거를 우리가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인슈런스 컴퍼니 제너럴 어카운트. 그게 아니고 인덱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베리블 유니버설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는 절대로 떨어지지는 않는 거죠. 미니멈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로 사용을 하면 캐시 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적립구자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데스 베네핏을 가지고 우리의 사후 문제, 손님의 사후 문제들 이런 것들을 플래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를 제대로만 이해를 하면 그리고 제대로만 디자인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워 오브 제로 같은 경우도 지지난주 나왔던 것들도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를 단기 투자로 보지 마라. 단기 투자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맹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만한 상품이 없다. 그거를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오늘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를 합니다. 오케이.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맨 처음에.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애니티가 있고 헬스가 있고 롱텀 케어가 있다. 그럼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가 차지하는 자리가 어디냐? 뭐 당연하게 라이프 인슈런스니까 라이프 인슈런스에 들어가겠죠. 그럼 라이프 인슈런스에도 그러면 인디비주얼이면 들어갈 수 있냐? 인디비주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라이프 인슈런스. 그럼 그룹에는 못 들어가냐? 그러니까 펜션 디자인 할 때 들어갈 수 있느냐?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여태까지는 펜션 디자인을 할 때, Defined Benefit Plan, Defined Contribution Plan,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또 그 어드밴스 트레이닝을 하겠지만, 이 펜션 디자인을 할 때 사용되는 생명보험은 대부분이 홀라이프 팔러시를 사용합니다. 홀라이프. 그런데 간혹 우리가 조금 트위킹을 하면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도 할 수가 있어요. 홀라이프 인슈런스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라이프 인슈런스에. 그러니까는 손님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이 텍스 디덕션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인덱스 유니버설만큼 이자율이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떤 분들은 인덱스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 플랜을 셋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인덱스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라이프 인슈런스니까는 뭐 애니티엔 들어갈 수 없고 헬스에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롱텀 케어 같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롱텀 케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롱텀 케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롱텀 케어처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chronic illness라고 얘기하죠. chronic illness. 롱텀 케어나 chronic illness나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롱텀 케어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상의 6가지 행위, 그러니까 six activities of daily living.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일상 행위들이에요. 그 6가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머릿속에 이제 각인시키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소대변 보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그 다음에 옷 입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거동하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소대변을 참아야 될 때는 잠깐씩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컨티넌스라고 그래요. 그 6가지. 그 6가지 중에 2가지를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chronic illness 혹은 long-term care condi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간병인이 옆에 붙어야 되는 상황이죠. 대부분의 그 상황이 90일 이상 지속될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롱텀 케어하고 이제 저기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게 reimbursement냐, indemnity냐 우리 예전에 한번 트레이닝 했었어요. 그럼 요즘에 저희가 취급하는 많은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는 생명보험 자체 내에 있는 데스 베네핏을 가지고
그거를 사망 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롱텀 케어 컨디션이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그 상황에서 사망 수혜금을 미리 꺼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chronic illness라고 부르고 어떤 상품들 뭐 트랜스아메리카 이런 상품들은 또 롱텀 케어라는 상품도 있어요. 우리가 롱텀 케어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롱텀 케어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오늘은 이 IUL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인덱스 UL을 가지고 라이프 인슈런스 베이스 롱텀 케어나 크로닉 illness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몇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4Ws 얘기했잖아요. Wealth Protection, Wealth Creation, Wealth Distribution, Wealth Transfer. 여기에 제일 큰 저기가 뭐냐면은 그 가장 큰 점이 뭐냐면은 이 Risk and Liability, 그 다음에 Investment Option, 그 다음에 Tax Planning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위험 내 그 자산의 문제가 자산을 빼앗아 갈 일이 생겼을 때 이걸 프로텍트 해주냐 리스크 앤 라이빌리티 쪽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돈을 꺼내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돈을 남들한테 주는 거, 내 자녀들한테 남겨주고 살아서 남겨줄 수도 있고 죽어서 줄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그럼 이 상황에서 인덱스 유니버설 상품은 어디에 해당되느냐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wealth protection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이 가장이 돈을 벌어오는데 그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는 이 이모셔널 트라우마뿐만이 아니고 파이낸셜리도 이 shortcoming, 파이낸셜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있죠. 돈을 못 벌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5만 불 벌어오던 사람이 20년 일찍 죽었으면 5만 불 곱하기 20 하면 100만 불의 손해가 난 거예요. 그 가정의 입장에서는 돈으로만 환산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그 돈을 내가 물어줘야 되니까 내가 물어주기를 것보다는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적으니까 보험료를 조금씩 내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그 혜택을 보는 거랑 똑같이 wealth protection. 그러니까 인슈런스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당연하게 IUL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인덱스 옵션을 쓰게 되니까 인덱스 옵션을 쓴다는 소리는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주던 이자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growth potential이 있어요. 그러니까 growth potential이 있으니까 이 wealth creation도 가능하다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보면 돈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wealth creation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그건 뭐 어느 투자 방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의 인베스트먼트 옵션도 좋은 인베스트먼트 옵션이지만 그럼 텍스 플래닝은 어떻게 되냐?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에다가 돈을 집어넣은 돈은 세금 공제는 못 받습니다. 세금 공제는 못 받지만 결국은 세금 공제를 못 받는다는 소리는 세금 보고 할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돈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돈이 되고 나중에 출처가 있는 돈이 돼요. 우리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 아실 거예요. 출처가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냥 돈을 그 뭐 갯돈 받은 거 쌓아놓으면은 그 출처 없는 돈이 되니까 함부로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출처 있는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출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이자에 대해서 캐시밸류에다가 넣은 원금 이외에 늘어나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이자에 대해서 세금 보고 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와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내가 10만 불 넣어놨는데 10,000불 이자를 줬다. 그럼 10% 이자네. 뭐 그렇게까지 많이 줄 리도 없지만 그럼 그 10,000불을 쓰던 안 쓰던 그 10,000불을 쓰던 안 쓰던 연말에는 그 10,000불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럼 그 10,000불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한다는 소리는 그 10,000불을 쓰던 안 쓰던 간에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생명보험에 들어가 있는 캐시밸류에 돈이 들어가는 경우에 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성장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뒤에서 세금 받을 생각하고서 저기 한다고 그래서 세금이 유예된다. tax deferred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금 없이 돈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wealth creation에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wealth distribution. 그 돈을 꺼내서 썼을 때 돈을 꺼낼 때 인컴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컴 매니지먼트가 된다는 소리는 그 돈을 내가 꺼내 쓰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융자의 형태로 돈을 꺼내 쓰게 되니까 세금이 있다? 없다? 세금이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디스트리뷰션 할 때 그때 얘기했던 인컴 매니지먼트 얘기했잖아요. 라이프타임 인컴 뭐 이런 것들. 회사들이 라이프타임 인컴 라이럴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글리어리라고 하죠. Guaranteed Lifetime Income Rider.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이 National Life, AIG 이런 회사들은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에 있는 캐시 밸류를 가지고 이 라이프타임 인컴 라이더로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절대로 메마르지 않는 돈이에요. 죽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무조건 주는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자꾸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라이프타임 인컴 라이더를 썼을 때 받는 돈하고 내가 실제로 받는 돈이 사실은 내가 그 임의로 꺼내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어느 정도까지 그런 방법이 있냐면 이 AIG 거 같은 경우에는 사망 수혜금, 뭐 내셔널 라이프도 마찬가지네요. 이 라이프타임 인컴 라이더가 있는 상품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망 수혜금을 줄여요. 그리고 줄인 액수를 라이프타임 인컴 라이더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캐시 밸류뿐만이 아니라 사망 수혜금에서도 라이프타임 인컴 라이더를 통해서 인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나올 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라이프타임 인컴 라이더가 지금 만약에 많은 호응을 얻는다, 소비자들한테 얻는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프타임 인컴 라이더를 했을 때 받는 액수하고 내가 임의로 꺼내서 쓰는 액수하고 조금 거기에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내 마음대로 임의로 꺼내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하지만 어떻게 됐든 그 방법까지도 가능하고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니까.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안 내는 어카운트는 한 세 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 government bond, 공채, 채권들. 그 다음에 Roth IRA, Roth 401k도 나오죠.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가 Universal Life, Whole Life. 여기 있는 돈은 세금을 안 내는 돈이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세금 없이도 꺼냈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Wealth Transfer에도 해당이 되냐? Wealth Transfer에도 해당이 돼요. 왜냐면 Wealth Transfer이란 건 내가 대부분의 경우가 유산 상속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산 상속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첫 번째가 Avoid Probate. 그러니까는 죽은 사람의 명의가 산 사람의 명의로 이 돈이 옮겨지는 거. 이 돈이 옮겨지는 그 과정을 주정부에서 이 프로베이트 콜트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명보험이나 연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그걸 가입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베네피셔리 클래스라고 그러죠. 베네피셔리가 누가 될지를 벌써 얘기해요. 사후에. 그러니까 프로베이트를 지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벌써 결정이 나네. 그 사람이 들어갈 때부터 난 누구한테 집어넣겠다고 딱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프로베이트라는 게 전혀 없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는 wealth transfer를 할 때 굉장히 그 프로베이트 때문에 발생할 비용이 없는 거죠. 오케이? 또 하나는 minimize taxation. 세금의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인컴 텍스가 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보험을 20만 불을 넣고 들었어요. 그 캐시 발류도 쌓였고 뭐 어쩌고 됐던 간에 20만 불을 내 평생 넣고서 생명보험에다가 돈을 집어넣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죽을 때 지금 그때 사망 수혜금이 100만 불이었어요.
그럼 20만 불을 얻는데 가입자는 20만 불을 넣었는데 수혜자가 받은 액수는 100만 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20만 불을 넣었는데 100만 불을 받았으면 결국에는 얼마의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숫자적으로만 계산할 때 80만 불의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 80만 불의 이익이 발생을 했지만 생명보험은 그렇게 계산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몇 번 누차에 걸쳐 얘기했지만 생명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기본 원리는 Principle of Indemnity, 손해배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100만 불의 손해가 가족한테 발생했다라는 법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불의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100만 불을 보험에서 메꿔줬으니까 인컴택스는 얼마를 낸다? 낼 거 없다. 인컴택스 전혀 없이 넘어가는 방법이에요. 연금도 이건 안 돼요. 401k도 이거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인컴택스 없이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캐시로 바로 프로베이트도 지나가지 않고 넘겨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 상속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여기 뭐 제가 뭐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되죠. 뭐 수천만 불 되니까. 근데 상속세를 만약에 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에스테이트 플래닝에 생명보험을 사용을 한다니까요. 뭐 그 정도 저기 인컴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뭐 리빙 트러스트 셋업하고 아일릿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셋업하고 막 이러는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wealth transfer에서도 다 해당될 수 있다. wealth protection, wealth creation, wealth distribution, wealth transfer 이 모든 거에서 다 사용할 수 있고 유용하게 손님한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플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은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애뉴이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생명보험은 비용이 당연히 더 많죠. 당연히 더 많은데 그 비용이 더 많지만 만약에 사망시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은 비용도 아닌 거예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세금에서 오는 혜택을 생각해 보면 그 비용을 감소하더라도 할 만한 거고. 그 다음에 비용에 따라서 비용과 보험 관리의 입장에서 따져보면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를 통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보험 관리고 보험 관리 중에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 돈을 늘릴 수 있는 보험. 가장 좋은 상품 중에 하나가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다라고 보는 거죠. 이 모든 부분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적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가 어디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도 increase cash flow, debt management, emergency fund, proper protection, long-term saving, estate planning, tax management, investment management, income management, college funding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이거 하나를 가지고도 상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그럼 여기서 생명보험을 가지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게 proper protection, income protection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들한테 돈이 나갈 수 있고 그 사람 본인이 아팠을 때 long-term care 컨디션일 때 chronic illness, critical illness, terminal illness, 뭐 national life 같은 경우에는 critical injury까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다 커버가 되죠. 그러니까 protection 저기 할 때 저기 사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long-term saving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보다는 차라리 40대쯤 뭐 이때쯤에 이제 뭐 중반 여기서 사용하는 게 최고의 그 가성비가 나온다 그러나 그럴 것 같아요. 에세트 플래닝 아까 얘기한 상속 플랜 하는데 뭐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텍스 플래닝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도 들어가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도 들어가고 제가 그 돈을 꺼내 쓰는 거 withdraw and loans and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 인컴 라이더 있는 상품들을 생각하니까 리타이먼트 인컴 매니지먼트에도 다 사용이 될 수 있고
맨 처음에 우리 여기 슬라이드쇼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팝사 애플리케이션이 보고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은 잘하고 돈은 꺼내 쓸 수도 있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칼리지 펀딩 할 때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케이? 뭐 debt management은 조금 스트레치를 하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여기서 돈을 꺼내서 은행 이자를 내는 여기 캐시 밸류가 있으면서 돈을 꺼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쓰고 은행에다 갚는 게 아니라 내 그 캐시 밸류에다 다시 돈을 집어넣는 인피니트 뱅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피니트 뱅킹 아이디어가 굉장히 그 잘 나올 수 있는 게 파르티시페이팅 론 옵션이에요. 그 파르티시페이팅 론 옵션은 내가 돈을 꺼냈는데도 그 꺼낸 돈이 보험회사 돈을 꺼낸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 꺼낸 액수만큼 인덱스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인덱스에서 계속 자라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파르티시페이팅 론 옵션이고 뭐 인피니트 뱅킹 시스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설명 들으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씀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는데 뭐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 그 debt management 내가 다른 그 덜 랜더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캐시 밸류가 많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꺼내서서 이 차도 살 수 있고 debt management를 거기서 할 수 있고 크레딧 카드도 갚을 수 있고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 여러분들 뭐 궁금하시면 뭐 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인피니트 뱅킹 시스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well-known concept. 네, IUL을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홀라이프만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네? 그다음에 emergency fund. 뭐 돈이 어느 정도 쌓여야 되지만 돈을 꺼낼 수 있는 방법. 그 emergency fund나 이런 걸 사용하려면 뭐 숏텀이잖아요. 그럼 숏텀으로 사용을 하려면 우선은 비용이 적어야 되는데 비용은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캐시 서렌더 밸류, 이 서렌더 밸류가 커야 된단 말이에요. 서렌더 차지가 없는 플랜.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이 enhanced cash surrender value, balance sheet benefit rider 같은 그런 라이더를 사용을 하시면 서렌더 차지를 아예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생명보험은 다 서렌더 차지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서렌더 차지 없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방법들도 사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머전시를 펀드로 사용할 때 도움이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제 손님은 이 서렌더 밸류가 없이 서렌더 찰지가 없이 만들어요. 물론 제가 누구를 여러분들 그 에이전트를 도와준다든지 그러면 에이전트의 입장에서는 빨리 커미션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인핸스 캐시 밸류 라이더를 안 쓸 때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기 하는 제 개인적인 손님들의 경우에는 열이면 9은 제가 인핸스 캐시 밸류 라이더를 씁니다. 그리고 컬럼버스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인핸스 캐시 밸류 라이더를 써도 커미션이 전혀 이 스프레드 되지 않아요. 한꺼번에 다 줍니다. 그러니까 뭐 인핸스 캐시 밸류 라이더가 뭔지 또 그것도 따로 설명을 나중에 시간 되면 해드리겠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 이머전시 펀드로 사용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그 파이낸셜 컨셉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보면 뭐 이건 마케팅 같은 경우 하여간 여러분들 매니저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매니저들은 자기 에이전트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이 멘토십하고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관계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저기에서 내가 잘못해도 누가 받쳐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매니저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에이전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결돼. 같이 저희 고민해주고 싸워줄 사람이 있어. 이 그 관계가 성립이 되고 손님한테 이 좋은 컨셉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